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104톤에 해당되는 금은요, 금 실물이 모두 영란은행에 있다. 근데 그 영국에서도 지금 금이 없어서 난리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금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지만 금은 실제로 영국에 있는 거고, 영국에서도 찾으려면 2달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는 두 글자일 겁니다. 혹시 전쟁? 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아니,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골드바를 살 수도 없고 이거에 이어서 지금 실버바까지 판매가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뭔가 느낌이 싸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난주에 근양요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금이 뭔가 없대는 거지, 지금 어딘가에. 지금 우리나라에 골드바를 판매를 못 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는데 실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금의 실물이 거래되는 거 말고 원래는 금 선물들이 많이 거래되죠.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금을 나중에 줄 거라고 하고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만기 시점 됐었는데, 아이 뭘 또 금 줘, 됐어, 준 걸로 치고 그냥 차익만 결제해,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금을 뭐 2,800불에 사기로 한 계약을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약했는데 그 정도 가격으로 사기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금 가격이 거의 한 3,000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200불 정도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200불 드릴 테니까 뭘 또 금 뭐 어차피 필요 없으시죠? 예, 그냥 이렇게 하고 200불 가지시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 내놓으세요. 난 금이 필요한 거야, 금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금을 구해야 되는데 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 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미국 내에는 금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금이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금이 미국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이동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나름대로 또 중국이 금을 왕창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금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104톤에 해당되는 금은요, 그 금 실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모두 영란은행에 있다. 근데 그 영국에서도 지금 금이 없어서 난리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금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지만 금은 실제로 영국에 있는 거고, 영국에서도 찾으려면 2달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는 두 글자일 겁니다. 혹시 전쟁?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쟁까지는 아니겠죠. 대신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뜨거운 전쟁이 있고 차가운 전쟁이 있어요. 차가운 전쟁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냉전의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금을 빨리 확보해 놓으려는 수요가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됐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도 그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는 금이 없다. 그래서 골드바도 못 사고 실버바도 못 사고 지금 뭐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데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져서 금이 진짜 없어서 금 가격이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잖아요. 디지털 금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주별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해 마라,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지금 그 그림을 미국 지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하자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금, 비트코인, 요거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좀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금은 올랐는데 비트코인 왜 빠지냐?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왜 올랐냐, 왜 빠졌냐는 누가 팔아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누가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빠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비트코인 포모는 기업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 계속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했다고 보고 계신가요? 자, 이게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야,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CPI가 나온 이후로 제가 잠깐만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견조했고, 그 이후로 이틀 동안 계속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CPI가 나오기 이전에도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더 후퇴한 건 사실이지만, 원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가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물가 때문에 저기 금리 올려! 라는 상황으로 가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올려? 아예 올리는 건 아니지 정도에서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롱이 있고 숏이 있어요. 주식을 사자, 가자 이쪽이 있고요. 빠져야 돼, 세상 망해 이런 쪽이 있다라고 합시다. 항상 이 둘 간의 충돌에서 만나는 점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롱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CPI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쫄았죠. 그래가지고 잔뜩 긴장해서 어떻게 해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숏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쫄리는 겁니다. 잠깐만, 이 CPI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주가 안 빠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빠지지? 그러면서 이제 고뇌에 차게 되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제 숏 커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상황인데, 이렇게 높은 CPI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못 뺐다? 그러면 숏한 입장에서는 좀 더 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빠졌는데 막 백악관에서 맨날 일하고 트럼프랑 같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테슬라 주주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랜 테슬라의 주주로서 익숙하죠. 네, 매우 익숙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스페이스 X 가면 뭐 우주선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뭐 테슬라 갔다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됐다가, 로보택시가 어떻게 됐다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됐다가, 또 요즘엔 또 백악관 가가지고 아예 그냥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지 어쩌는지 애들을 데리고 그냥 막 백악관 출근하고 막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글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가지 문제씩 푼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문제를 풀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52주니까 1년에 50개의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은 뭐냐면은 백악관의 도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덜 쓰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저기 뭐 BYD가 뭐 지금 새로 자율주행을 냈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걱정도 안 되나,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정부의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테슬라에서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도지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테슬라의 가치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부서의 목표는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줄여야지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패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요.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빠져요. 테슬라고 뭐고 다 빠져요. 아니, 어쩌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걸 줄이지 못하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위협을 받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본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도지가 하는 것에 KPI는 10년물 금리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다 됐는데 네가 왜 거기까지 가냐, 네 일 말고 네 테슬라 이 일만 좀 해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냥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식으로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희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야, 일론 머스크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도와주자, 좀 밀어주자, 믿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도지의 성공 여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 실적 시즌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어닝을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네. 주가가 아주 급락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번 주 레딧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용자 수가 미달했다라는 이유로 16%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어닝 시즌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시즌은 사실 강세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강세장의 한 복판에 있긴 한데 지금 뭔가 투자자들이 기분이 막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악재가 있더라도 아이 괜찮아, 이거 잘했으니까 주가 가자, 이런 분위기면은 호의적인 분위기인데 지금은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얼마나 좋았어. 근데 이 가이던스를 미스했다고 해서 주가가 좀 별로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레딧도 그렇고 안 좋은 것을 더 부각시켜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좀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좋게 볼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자면 메타라든지 그 아니면은 팔란티어 같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주식들은 계속 버티고 오히려 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깐깐하게 보는데 이걸 이길 만큼 강한 펀더멘털과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합쳐놓으면 옆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니 투자자들이 너무 보수적인데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얼마나 좋으려고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실적이 나왔는데 코인베이스 실적 어떻게 나왔죠? 엄청 잘 나왔죠. 엄청 잘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구가 볼 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일단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거래 수수료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를 투자하는 그 알파적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거래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매출을 굉장히 잘 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줄어들었다. 9% 정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자율이 하락해서, 왜냐하면 USDC를 사람들이 사가면 맡겨놓은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자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줄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특히 바이낸스 같은 곳에 상장을 하면서 떼줘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들었다. 이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컨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애널리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그 월가에 있는 아이비들이 좀 모구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의 투자를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이 부분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커졌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민감도가 크다 보니까 근데 비트코인 요새는 좀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코인베이스도 많이 오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실적 자체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래 투자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이것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한테 뺏긴 건지 파일을 뺏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가져왔어요. 금요일날 그냥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내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3년 미국 주식 트렌드 이거 거의 뭐 벽돌 수준으로 지금 이제 책이 두꺼운데 이 책이 스파클링 투자 클럽이라고 이번 주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했잖아요. 스파클링 투자 클럽에서 같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 선물을 무려 50권이나 주셨어요. 밑에 있는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 스파클링 투자 클럽 멤버분들과 계속해서 인터뷰를 릴레이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7% 상승했고 코스닥은 1.8%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웃퍼폼 했는데요. 이런 한국 시장의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추세가 이어질까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막 주식을 많이 사는 건 아닌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고 그러니까 매도가 세지 않은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뚜렷한 주도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조선주도 그랬고 전력기기도 그랬고 미용기기도 그렇고 뭐 수출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나이트호만 잘 봐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벌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1월에 이어서 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좋진 않잖아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전통적인 주식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앞으로 뭐 3천까지 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똘똘한 애들이 주가가 지금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와 같은 미용기기 회사들도 계속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투자 아이디어들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이트호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에서는 한화가 사실은 메인 키워드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24%, 한화 시스템은 34%, 한화 오션은 22%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한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화가 그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이게 불꽃 느낌이 좀 있죠. 하나의 그 상징성이 약간 좀 불꽃. 불 가자 막 이런 분위기. 그리고 한번 하면 좀 그 사업도 화끈하게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도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 솔루션. 그리고 방산도 얼마나 한우물을 얼마나 오래 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쨌든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이걸 또 해낸다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우리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호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한화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 좋은데 그 뭐 다 하나면 다 좋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서 예를 들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워낙 좋았고 펀더멘탈 좋았고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한화니까 다 올라 이러면 좀 경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뭐 동맹국에 맡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화 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 센티먼트를 긍정적으로 만든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면 무조건 된다.
그럼 저기 뭐 저 불꽃 축제 하실 때 이제 기분 좋게 해주면 좋지만 그거라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따로 경계해서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큼직한 일정은 없는데요. 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가 키이우에 방문한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중요한 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실은 오랜만에 저희 가족하고 이제 해외로 휴가를 갑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가를 가는데 별일 없기를 바라고 거기까지 가서 좀 속보유를 해야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진짜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지금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관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바가 지금 풍기 현상에서 골드가 더 올리는 일이 일어날지,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속보유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서 인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